안녕하십니까. 마카덴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미국의 훈풍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몰고 오고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어제 엊그제 거의 다 소화를 해내면서 오늘 옵션 만기일에 걱정을 오히려 했었지만 1700을 찍어주는 아침입니다. 1699포인트에서 장 개장돼서요. 지금 현재도 1699 낮아봤자 그리고 높으면 1700 아주 1포인트 정도로만 좁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700을 또 쉽게 뚫는 분위기도 아닌데요. 오늘 어쨌거나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옵션 만기인 만큼 프로그램 쪽 먼저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400억 이상 물량이 나오고 있고 D차익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쪽에서 한 100억 정도 지금 많지 않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 시각 현재를 곧바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데요. 1210원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장 급등한 것에 따라서 유로화 움직여주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급락 출발해서 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00억 조금 안 되게 사네요. 오늘 이런 기세로 가다가 크게 사주진 않는다라는 느낌. 하지만 팔지 않는 외국인 정도에 그냥 고맙다고 해야겠습니다. 선물을 3,000계약 이상 사주고 있고요. 콜옵션에서 1,800계약 정도 사주네요. 개인들은 거의 풋옵션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거래소 내에서만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은행업종, 뉴욕장 영향을 좀 받아서요.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낙폭이 최근 들어서 좀 깊었었던 기업은행이 4% 급등해주고 있고 외환은행도 2% 상승이네요. 철강금속 쪽에서도요. 포스코가 3% 급등합니다. 49만 7,500원. 이러면 또 최근 들어서 한번 찍었었던 50만 원대 초반도 한 번쯤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포스코도 포스코지만요. 오늘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비철금속 쪽에 고려 아연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조되면서 오늘 아침만 거의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당 11,000원 올라서 23만 3,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화학 섹터도 보니까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호남석유가 무려 5%나 급등입니다. SK에너지도 5%나 급등, LG화학도 역시 3% 급등해주고 있는데 대만에 있는 최대 화학 업종의 그 화학 기업이 지금 오늘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때문에 반사익을 우리 쪽에서 조금이나마 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실적과 엉켜지면서 더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00을 바라보니까 증권주 2, 3%대까지 상승을 해주네요. 금융업종, 은행과 다 얽혀 있으면서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보험주들도 지금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 국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다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험업종 간단하게 보면요. 삼성화재 1%대, 삼성생명은 한 0.5%, LIG 손해보험이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자 쪽 한번 볼까요? 오늘 운수장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모비스도 강과 미포조선이 3% 가까이나 상승합니다. 현대차도 1%, 자동차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만도도 2.5%, 모비스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도 다시금 좀 기지개를 켜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전기 전자만 끝으로 한번 보죠.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78만 원 회복을 해줬습니다. SDI가 2% 급등해주고 있고 논란이 많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주가 전망 오늘 여러 가지 말 많이 나오지만 상승해줍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2.7% 급등. 자동차 그리고 IT 다 살아나는 와중에 은행주가 크게 받쳐주면서 오늘 지수가 1701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그리고 장 분석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전화 연결했을 때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때 정도에서 조금 투자를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1650 정도에서 지지를 믿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도 나왔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6월 돈이 사상 최대치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 증시보다 디커플링이 이렇게 합당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6월부터 유로화 우려에 대해서 이제 은행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실적과 또 유로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뛰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은행주들의 강세가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하방 쪽으로는 좀 많이 우려감을 좀 지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은행주 조금 더 여쭤보죠. 2분기 실적이 뭐 어떤 특정 몇몇 종목들은 글쎄 뭐 지금까지 쌓아뒀던 대선 충당금 등등의 부담들 때문에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뭐 각오해라 이런 뉴스들도 있던데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은행주 향후 괜찮은지요? 예, 은행 업종 전체적으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건설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대선 충당이 뭐 실적에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큰 부담이 없지만 또 예. 저축은행이나 이런 좀 작은 부분들은 사실 거의 한번 흔들리면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을 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 지금 이제 스페인이 국채 발행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로화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7월 말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그 국채 만기 상환이 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한번 흔들리면 또 은행주들은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의 개념으로서 좀 보기에는 좀 상위 실적이 좋고 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뭐 신한지주나 이런 좀 대형주 중심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은행주들이 버텨줬을 때 이제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관점으로 바로미터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는 만약에 굳이 사신다면은 그 관심은 대형주 위주로 국한하고 은행주를 뭐 전적으로 어떤 매수나 매도하는 어떤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바로미터로서 증시가 갈래나 안 갈래나는 가늠자로서 은행주를 좀 바라보는 작업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별로 충격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몇 번 듣긴 했었는데 장 연구원님도 의견 같이 하시나요? 예, 일단 장초반 베이시스가 좀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선출해된 그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히 좀 뭐 증시에 영향을 끼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7일 만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좀 전환이 되었고 선물이 사실 최근에 선물 그 7월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1만 계약이 좀 넘어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컸었는데 어제 전일 야간 선물 시장도 좀 상승을 해줬고 네. 오늘 선물에서도 3,500계약 상당히 크게도 이렇게 매수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 심리를 좀 살려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어제부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는데 어제 외국인들 매도 금액에서 사실 프로그램 매도를 좀 빼고 나면 사실상으로 거의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대한 영향력이 좀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어제부터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좀 적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일 좀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처음에는 이제 유로화 우려감에 의해서 좀 빠졌다라고 했는데 네. 스페인 정부가 최근에 60억 유로 그 국제 10년물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로화는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유로화보다는 미국의 ISM 경기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하면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뭐 더블딥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더블딥이라는 거는 과도한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2분기 연속으로 되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1분기에 한 2.7%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이. 그리고 2, 3, 4분기도 한 2%에서 3%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국채 발행도 상당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노리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서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어떻게 좀 연착륙할 수 있느냐, 양호하게 전환될 수 있느냐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그냥 급등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급등을 했고 10,000포인트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 심리가 조금 더 실적 쪽으로 좀 기울 수 있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6월 수출입 실적 보시면 뭐 수출액이 426억 달러로 뭐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글로벌 증시 조정 대비해서 네. 상당히 좀 디커플링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상승 전환 시에는 분명히 이제 좀 주도 증시로 또 나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주식 포트를 좀 확대를 하셔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질 것 같다. 경기 둔화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조금 더 실적 얘기가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어제 외국인 기관 확정된 수급
얘기를 좀 하면서 종목들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종목 중에서 또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 다음 얘기도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먼저 어제 수급 상위 종목들 베스트 5씩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종목으로는 많이 안 사고 있는데 호남석유 108억 정도를 샀고요. 삼성생명, LG노텍, 두산인프라, 현대중공업 정도 샀지만 100억 이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외국인들이 좀 주도주들에 대한 포트를 좀 확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외국인 매수 종목들도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기관에서 포스코랑 NHN, LG 디스플레이, 효성,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포스코랑 효성 같은 경우 뭐 철강이나 태양광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호전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NHN이나 CJ제일제당 중심으로 좀 매수했는데 매수 금액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좀 양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태양광으로 분류되는 OCI나 신성홀딩스,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좀 매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적주로 분류되고 있는 현대제철이나 삼성테크인 등은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게요. 어제 기관의 매수 상위에 잡혔었던 뭐 효성이나 LG 디스플레이, NHN, 포스코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기관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NHN 같은 종목이 어제 양봉이 크게 나오고 어제는 음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중심의 수급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은 개인들이 그걸 따라갔다가는 분명히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제 기관 수급에서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이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씩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들에도 약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뭐 칠공주 칠왕자라는 뭐 종목들이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관에서 좀 만들어가는 종목들인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부분들은 일단 매수 금액 전체가 기관 외국인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50억 이상은 좀 사줘야지 좀 많이 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업황 호전주 중심으로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 뭐 이렇게 특징 있게 그 업종을 구성을 해서 매수하지는 않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전략은 대충 이런 거네요. 은행주를 앞서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은행주가 조금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다라면은 그때 이제 슬슬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일단 후보들로 몇 종목 한번 챙겨보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끝으로 전략 다시 한 번만 종합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 둔화감이랑 실적 기대감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그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10년물 지금 국채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6월 29일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지지선인 3%를 하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좀 커졌는데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잡고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로화는 이미 반등을 해줬고요. 이제 10년물 국채가 한 3%를 뚫어낼 때가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포트를 확대해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또 주식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주식 기대 수익률이랑 채권 금리 간 그 차이를 그 뜻하죠. 그 지수 일드 갭이 상당히 많이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까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에 대한 수익률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7월 내내 시장을 좀 잡아두었었던 그런 논리가 결국 이제 미국의 뭐 더블 딥으로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금리가 3% 이상으로 좀 올라와 준다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할 것 같고요. 더블 딥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으로 진행이 될 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미국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전혀 그거는 근거 없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이제 선행 지수가 꺾인 상황에서 동행 지수까지 2달 연속으로 좀 꺾였기 때문에
그런 좀 뭐 국채 발행이나 국채 만기가 좀 집중된 구간에서 리스크 심리를 좀 의도적으로 확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뭐 그렇지만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업종 순환매를 이렇게 섣불리 노리기보다는 뭐 철강이 올랐으니까 조선도 오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2분기 실적 후전주 중심으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주식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업종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뭐 해운주들도 올라왔었지만 해운주 내에서도 수익률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씩 지금 당장 뭐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미국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면은 이제 실적의 논리로 철저하게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시장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10년물 국채 3% 이상으로 올라오는지 여부 보는 것이 우리 쪽에 은행주 견주한 거 보는 것처럼 또한 체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부분 체크를 하면서 동시에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여부 업종별과는 상관없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실적에 대한 체크도 쭉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은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99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490 거의 한 2포인트, 프로그램에서는 400억 정도밖에 물량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외국인이 선물을 정말 세게 사주네요. 4,300계약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현물은 한 260억 정도. 네, 하지만 개인들이 또한 한 3,000계약 정도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주까지는 한번 알아봤고요. 개별적인 특징주 얼마나 더 있는지 이번에 기자 불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입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개별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이 올라서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주들이 최근 조정에 따른 저가 매력과 2, 4분기 실적 기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아차가 2%대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신영증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우호적인 환율 흐름으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 기아차는 4만 2천 원에서 5만 원, 현대모비스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기아차를 꼽았습니다. 한편 태양광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는 13%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18,000원을 돌파하며 지난달 30일 상장 당시 공모가 9,500원의 2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웅진에너지가 미국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다른 태양광주 신성홀딩스 역시 10% 넘게 오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신성홀딩스의 주력 제품인 태양전지 가격 안정에 따라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태양광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실적, 수급, 그리고 저가 메리트 때문에 자동차주가 다시금 플러스로 일제 돌아섰다라는 거 얘기를 한번 특징주로서 들어보았습니다. 자, 장이 이렇게 1,700 가도 중요한 건 내 종목, 혹은 내가 살 종목이 또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지금부터는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출주를 봐라, 어떤 분들은 내수주를 봐라. 아마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많이 떨어졌던 IT주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분석해 주시죠. 네, 현대증권은 최근 해외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선전한 배경은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과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 호조 때문이었지만 올 하반기 들어 수출 경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주에서 내수 중심 업종이나 종목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점차 둔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작년이나 올해 초보다는 못한 만큼 하반기 수출 경기가 이전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각국의 OECD 선행지수 증가율이 감소세를 나타낼 때 수출이 늘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점차 내수 소비 업종으로 투자 초점을 돌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현대증권과 달리 수출 중심의 IT 업종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IT 종목 삼성전자는 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점차 전기전자의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PC 판매가 큰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설비 투자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은 75만 원 선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현재 수출주보단 내수주를 봐야 된다. 하반기 수출 전망이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는가 하면 수출주 중에서도 뭐 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IT. 어제 좀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의 좀 실망을 안겨주긴 했었지만 역시 중국과 미국 마켓이 있기 때문에 IT 갈 것이다. 특별히 삼성전자는 가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75만 원 밑으로까지 안 떨어지면 그 위에서는 조금씩 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9시 52분 정도인데요. 10시 정도가 되면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상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될 텐데요. 전화번호가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나요?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께서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상담은 10시 정도에서 시작이 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잠깐 동안이나마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때문에 뜰 것 같긴 했지만 1700이란 지수대를 알기 이전에 전문가께서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 지금 살 수 있는지 다시금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해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께서 언급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SK에너지 얘기하셨는데 국내 최대 정유 회사가 되겠죠. 하반기부터 제품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지금 PER이 7배 정도, PBR이 1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평가 국면에 이제 막 진입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요. 지금 펀더멘털 측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SK에너지 게다가 2차 전지 분리막 해가지고 성장 동력도 일단 많이 확보를 해둔 상황이죠. SK에너지 예상 매수가를요 10만 3천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10만 3천 원 정도에 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11만 5천 원이네요. 오늘 아침에 SK에너지 목표 가격을 11만 5천 원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매수가보다도 오히려 목표가 쪽에 더 가까운 SK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4% 급등하고 있고 윗꼬리가 오히려 살짝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K에너지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래도 오늘 사야 좋은지 SK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들도 한번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보험주가 상승한다라는 어제장 끝나고 나온 뉴스를 토대로 해서 오늘 역시 보험주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요. 현대해상, 동부화재 이렇게 손해보험주 두 종목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두 다 두 종목 공통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임박해 있거나 혹은 그런 돌파를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전고점을 돌파만 하면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글쎄요, 현대해상 그렇다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오늘 예상 매수 가격을 어제 종가보다 아주 오히려 살짝 낮은 2만 5천 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제만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해상 지금 주가부터 체크해보죠. 25,400원. 그렇게 크게 멀진 않은 것 같네요. 25,000원 정도에 사서요. 전 고점이 얼마 전에 6월 28일이었던가요? 26,000원이었거든요. 이거를 통과해서 목표 가격, 예상 매수가는 2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 위쪽인 28,800원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해상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고요. 동부화재 한번 볼까요? 동부화재도 역시 같은 전략입니다. 그다음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조금 매물대가 없이 더 뚫어본다는 이런 전략인데요. 매수 가격을 38,000원, 어제 종가 대비해서 약 한 1,000원 정도 낮은 가격 얘기를 하셨는데 38,000원 전후에서 움직여줄는지 현재 주가 한번 보죠.
38,950원. 오히려 어제 종가 정도에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상 매수가보다는 때문에 한 1,000원 정도 위쪽이긴 한데요. 목표 가격이 한 15% 정도 위쪽이기 때문에요. 43,700원 정도. 그죠? 예. 어제 신고가가 이제 얼마 전에, 어제가 신고가였죠? 예. 39,800원. 어제 장중에 한번 찍었었는데요. 이같이 신고가 다시 한번 위쪽을 뚫고 나서 43,7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동부화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해상, 동부화재, 매수 가격에서 많이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험주에 좋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번 매수 관점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많이 뛰고 있는 SK에너지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해서 조금은 답답합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추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길게 듣지 못했는데 SK에너지 너무 많이 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주로서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큰데 저 역시도 좀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일단은 전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랐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잡는 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수 목표가 이제 103,000원에서 115,000원. 매수 가격은 약간 좀 상향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한 108,000원 선에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목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은 115,000원에서 120,000원 정도 사이에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장이 상당히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도 일단은 매수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약간 좀 기다리셨다가 좀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SK에너지 오늘 아침엔 103,000원 얘기했지만 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급등을 하다 보니까 108,0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보자. 매수 가격을 원래 얘기하셨던 것보다는 약간 상향 조정하셨는데 지금 111,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08,000원까지 오늘 만약에 다시 장중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일장까지 기다려서라도 꼭 이 정도 가격에서 사자는 말씀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평선 61선과 21선 부근에서 일단은 매물대가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매수세가 일단은 좀 접어지게 되면 약간 소폭 소강 상태에서 매수 기회가 주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에너지 오늘 좀 번덕번덕하지만 엉덩이를 조금 붙이고 앉았다가 오늘 오후장이나 혹은 내일 정도 108,000원 정도 가격 다시 주어지면 그때 잡아서 11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SK에너지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를 말이죠.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그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삽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 전화 역시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혹시 텔레비전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TV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오디오 볼륨만 잠깐 줄여주시면 저희가 좀 덜 울릴 것 같아서요.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네. 그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예, 보름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볼륨을 좀 줄여주셨으니까 종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종목 듣고 싶으세요? 상담을요? 제가 삼현철강하고, 네. 넥센 콘테크, 그 두 종목을 상담 올렸거든요.
아, 넥스콘테크요. 사면철강부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넥스콘테크를 순차적으로 해드릴게요. 사면철강 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많으신지 비중도 좀 여쭤보죠. 예, 사면철강을 5,100원에 40% 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어서 넥스콘테크도 가격하고 비중을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사면철강은 한 30%를 닉센 콘택트를 30%를 1,800원에 샀습니다. 1,800원에요. 예, 네. 넥스콘테크가 조금 더 손실이 지금 조금 깊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넥스콘테크는 지금 겨우 올라온 게 9,000원. 일단 사면철강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담을 저희가 해드릴 텐데요. 저희 예. 상담을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오디오 그 소리 볼륨을 조금 더 줄여주셔야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더 줄이겠습니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야 더 명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일단 사면철강부터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할게요. 얼마 전에 계속 횡보였다가 요것이 이제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곧장 7월 접어들면서 급락해서 지금 4,3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5,000원 정도에서 버텨줬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급락했네요. 짧은 순간에. 네, 그 급락했는 이유는 횡보에 대한 어떤 실망감의 어떤 물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5,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적인 왔다 갔다 하다가 종목이 좀 흘렀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지지가 나오면서 4,090원대 지지가 나오면서 조금 좀 힘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힘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수급에 좀 문제가 있죠. 수급에서 동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은 뭐 하루에 거래량이 거의 뭐 한 20만 주에서 50만 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00만 주가 넘어야 됩니다.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으면은 종목이 조금 어떤 상향에 좀 힘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한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만 되면은 종목은 힘이 있다. 그래서 거래량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 거래량 극히 뭐 조금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 종목은 5,1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은 박스권 매매를 하셨는데 조금 잘못돼 갖고요. 자, 5,100원대까지 올라오려면은 좀 힘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드린다면 지금도 손실 크지만은 3,800원을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원까지 내린다면은 또 종목이 또 하방 쪽에 힘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3,800원의 어떠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의 어떤 목표가는 사실은 현재 지금 매수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의 근처에서 올라올 때는 조금 나오자. 만약에 힘이 강하면은 좀 들고 계시고 좀 힘이 약하면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좀 나오자. 5,000원 권역대에서는 좀 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철도 테마잖아요. 사면철강. 네.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수주 나오면 정말 또 쉽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 아닐까요? 사면철강 같은 경우는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거의 뭐 전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수주 얘기나 이런 거가 좀 들려서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량도 좀 이렇게 확 실렸으면 좋겠는데요. 차트 보니까 5월 말에 또 쉽게 4,000원대에서 5,000원대 위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뭐 그런 모습 나와주면 또한 매수가인 5,000원대, 그쵸? 5,100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어떤 큰 수익에 대한 기대치보다는요, 지금 물론 낙폭도 심하긴 하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이제 이 종목에서 더 이상 이제 걱정 안 하고 빠져나오는 그 정도의 전략을 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 저점, 얼마 전에 가장 낮았었던 가격인 3,800원보다 더 이 주가가 싸지면 그때는 이 종목 좀 위험하다 하고 3,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하고 얘기를 하시네요. 무엇보다 거래량이 좀 많아져야 사고 파는 세력들이 좀 많아야 이 주가가 움직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쭉 횡보를 하다가 힘 못 이기고 좀 주르륵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거래 터지는지 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3,800원, 위쪽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인 5,100원까지 보시면서 사면철강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넥스콘테크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1,800원에 사셨고 30%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셨을까요? 5월에 사셨나요? 예, 5월, 네,
네, 그렇죠. 5월 초쯤 될 겁니다. 네, 그러다가 7,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예, 그래도 거의 9,000원 선까지는 붙어왔습니다. 그래도 잘 참으셨네요, 그죠? 예. 예, 그래요. 예. 근데 뭐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될 텐데, 조금 더. 예. 네, 그 넥스콘테크는 그 2차 전지 회로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왜 이래 힘이 없나? 동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수급에 좀 문제가 있고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올라가려면 수급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1,800원에 사셨는데 1,800원에 사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거는 조금 그 투자하시는 분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종목을 샀는데 급락을 한다 싶으면 일단은 자르고 나오는 발빠른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사셔가지고 5월 때 사셔가지고 올랐는데 오르다가 살짝 좀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9,500원대에서는 잘라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급락점에서는 네. 그런 관점 왜 되는가 하면 앞으로도 매매를 하시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잘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이고 얼마 전에 한 거래량 터졌다가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있었는데 그 후에 좀 거래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행보 구간에서는 REB 쉽게 말하면 상방과 하방의 어떤 갈림길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은 전기차 테마주, 쉽게 말하면 전기차 테마주들이 한번 힘을 가하면은 동종목도 같이 덩달아 한번 따라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이런 1,800원까지는 그러니까 18,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량 터지는 시점, 쉽게 말하면은 1,800원 선을 접근한 시점을 갖다가 1차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12,000원까지 보시는데요. 12,000원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거래량도 터지고 시간이 좀 걸려야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중기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손절가는 지금은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손절가 뭐 의미가 별로 없고요. 만약에 손절가 들은다면은 7,600원 여기 이탈하면은 또 하방 쪽에 힘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7,600 온다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아니면은 여기서는 차라리 하방 쪽에 힘이 강하다 싶으면은 자르고 나오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갤럭시 S에 2차 전지 들어가는 넥스콘 테크인데 갤럭시 S 많이 팔리면은 또 그거하고도 상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갤럭시 S가 많이 팔리면은 동종목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박스권 구간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급이 따라줘야 된다. 수급만 따라주면은 동종목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요. 역시 전략은 비슷하네요. 전에 가장 낮았었던 7,600원 깨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단기간에 매수가까지 또 쉽게 갈 수 있겠다. 전기차 테마주가 같이 이렇게 얽혀서 움직인다면 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8,000원, 지금 한 1,000원 정도 이상만 조금 더 가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는 오겠다라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은 거래가 좀 실려주고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좀 붙어준다면 12,000원까지도 넥스콘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들은 뉘앙스로는 삼연철강보다는 조금 더 넥스콘테크가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태웅 거 한 번만 봐주시면 해서요. 네. 태웅 얼마에 사셨어요? 태웅은 6만 원대 샀습니다. 6만 500원대 샀습니다. 6만 500원대요? 예. 그 얘기는 곧 여러 번 사셨나요, 혹시? 예전에 7만 원대 샀다가 네. 팔았습니다. 팔고 좀 내려갔다 싶어서 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지금 평균 단가는 한 6만 원대 정도, 초반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6만 1,200원이네요. 예. 네. 근데 회사로 봐서 좀 더 갈 것 같은가 싶어서요. 이제 다시 풍력주들 조금 가늘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네, 태웅은 제가 보니까 지금 흐름도 괜찮고, 지금 기술적 분석 보면은
우상향 패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3분기 쉽게 말하면 2분기니까 한 3분기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120일 이등 평균선이 자리 잡고 있는 7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쪽에 좀 힘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극히 많이 하루에 반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60일 이등 평균선을 올라탔고 60일 이등 평균선 올라탐으로 해서 앞으로 그 위에서는 120일 이등 평균선만 올라탄다면은 이 종목은 한 8만 원 선까지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7만 원에서 2차적으로는 8만 원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7만 원 정도까지 가는지 한번 태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일단은 네.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 위쪽까지 잘 안착을 해서 타고 가고 예. 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삼연철강, 넥스컨테크, 태용까지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예. 전화 고맙습니다. 예, 상당히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알았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한 이후로 한 분에게 세 종목 상담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벌써 10시 12분. 네,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겠네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상담받고 싶으십니까? 게임 아이를요, 네. 고점에 잡았나봐요. 제가 1,900원대거든요. 네. 그게 넥슨이 지분을 확보한다 그래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매수를 그때 당시에 했는데 네. 갑자기 막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게임아이가 넥슨하고 인수 합병한 거에 대해서 네. 어떤 효과가 있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넥슨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게임 하이가 말이죠. 신용 등급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인수가 되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데 시너지 효과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나길래 있기나 했는지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꼼짝을 지금 못 하시게 됐거든요. 고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게임 하이는 넥슨과 합병을 하면서 어떤 물량 자체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넥슨과 합병하면서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 수가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전에 하면 주가 반영은 다 됐다 봅니다. 여기서 주가 반영 된 이후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안 따라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좀 극히 적으면서 종목이 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1,900원대 매수하셨는데 좀 기다리시려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자 1,900원대 되면 사실 손실이 좀 크죠.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1,500원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원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1,500원대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매수가까지 보는데요. 자, 1,500원 돌파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지금 수급 좀 붙어야 되는데 좀 수급 쪽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반등한다면은 1,500원대에서 1,650원대 이 구간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힘이 없다면은 이 종목은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올랐는데 또 여기서 또 힘이 없다 싶으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면서 차라리 그때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1,600원대 힘이 없으면 전 물량 다요. 그렇죠. 전 물량은 다를 갖다가 일단은 좀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네. 최근에는 이 종목이 240일 이등 평균선 언저리까지 빠졌습니다. 네. 빠졌기 때문에 240일 이등 평균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종목이 좀 나쁘다기보다는 게임주들은 요즘 흐름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만큼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에서 1,650원대 여기 돌파하는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하, 1,900원대 거의 고점에 잡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 매수가까지 온다는 얘기는 끝끝내 안 하시네요. 1,500원, 1,600원대 이 정도에서 비중 축소도 아니고 전 물량 이 정도에서 와서 힘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그때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더 가는 거 보고 파셔야 될 텐데 1,500원, 1,600원대까지 지금 보면 매물대가 굉장히 그 위에 있거든요. 예,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만약 못 들고 또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정체를 빚는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는 전 물량 다 100% 사신 거 정리하고 게임 하이는 이 정도에서 뭐 미련 버리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더 그래도 나는 이거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라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그러면 넥슨이요. 네. 어떤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매수 그 회사 지분을 인수를 한 건가요? 합병 이후에는요. 합병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주식을 갖다가 합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식을 좀 내줘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고요. 합병 이후에, 합병 전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M&A 이전에는 조금 주가가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M&A 이슈가 있으면 주가 반등이 일어났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전에 표를 해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합병 전에는 조금 종목들이 반등을 하지만 합병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 종목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계십니다. 중장기로 보시면은 괜찮을 듯 하나 이 종목이 올라오려면은 뭔가 세력들이 좀 붙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뭐 종목이 어떤 회사는 좋지만은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 매수 주체들이 좀 안 따라오면은 종목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엔 뭐 별 이상은 없고요. 네. 예, 그럼요. 지금 M&A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은 굉장히 뭐 지금까지 왔었던 여타 다른 종목도 M&A를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을 보여왔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태웅, 삼연철강, 넥스콘테크, 그리고 게임 하이까지 상담을 진행했고요. 10시 18분이지만 끝으로 한 전화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현대건설요. 현대건설 단타로 좀 어떻게 단기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는데. 네, 얼마에 사셨는데요? 6만, 두 번 누나가 6만 3천원, 4천원 정도 될 건데. 네, 6만 3천원, 4천원대가 평균 매입가라는 얘기시죠? 한 두 번 정도 나누셨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래봤자 50%예요. 5만 8천, 50%요? 네. 5만 8,700원. 그래요. 그래도 꽤 올라오긴 했는데, 이걸 언제 사셨길래 이럴까요? 이게 한 두 달 됐는 것 같는데. 그런 것 같네요. 예, 3, 4월 이때 사셨는데, 그러면 4만 6천원까지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네, 그때도 내려가는 거 봤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안 사고 또 올라오는 거 보고 샀어요. 한 번은 그에 더 앞에서 고점에서 잡으셨고 46,000원보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거 보고 조금 더 물량을 저가에 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그게 지금 6만 8천원대에 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높게 사시고 밑에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조금 하신 결과 지금 평균 매입가가 6만 3, 4천원 정도 된다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만 원 근처에 오니까 조금 불안하신 거죠. 여기서 또 꺾이면 안 되는데 싶어서요. 네, 그래. 현대건설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그 현대건설은 M&A 이슈를 거치면서 좀 내지 가치가 좀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종목은 만약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 현대건설을 M&A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건설을 주가 목표 가치를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원 선까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은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다면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죠.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해외 수주나 어떤 앞으로의 건설주들은 별로 안 치지만 이 종목은 그것도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국인 비중이 지금 한 20.78% 좀 나오고 있는데요. 4만 원대, 4만 원 선까지 갈 때 보니까 4만 6천 보니까 그때 외국인 비중이 얼마냐 이래 보니까 그때 비중이 보면은 한 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4%가 올라왔는데요.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디까지 이 현대건설을 가져갈 것이냐, 이걸 좀 의문이 좀 있는데요. 네. 자, 어느 정도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도가 거의 멈춘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가져가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6만 1,300 같으면은 충분히 6만 1,300원은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6만 전 고점이죠. 6만 1,400원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7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가 M&A만 된다면은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으로는 7만 원, 쉽게 말하면 7만 원 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 정도는 돼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7만 원 되기 전에 M&A 얘기 나오면 그 전에도 털고 나와야 되겠네요. 아니요, M&A 이후에도 주가는 어차피 올라가다가 어차피 조정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단 M&A 나오면은 그때 오히려 팔고 7만 원까지는 한번 쭉 기다려봐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M&A 매물로 나와 있는 현대건설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요소 코너도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가 함께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아주 훈풍이 몰아든 아침입니다. 1700을 터치했지만 역시 우리 코스피의 1700의 벽은 굉장히 두터운 듯 싶습니다. 1700을 밟아본 정도에서 제가 본 가장 높은 고점 오늘 지수가요. 1701포인트였는데요. 다시금 1699. 오늘 이 지수대를 한 여러 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다시 1698에서 99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 걸 잊을 법한 그런 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 시각의 프로그램 매물이요. 200억도 채 안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4,500개억이나 들고 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시스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로 오후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하실 수가 있지만 오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그렇게 오후장 가서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외국인도 한 300억 정도 기분 좋게 사주는 아침인데요. 하지만 내일이 또한 금통이라는 거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시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